기초 통계학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지적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를 모집단으로 해서 100명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더니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가 12점이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 전체의 평균 성적을 95% 신뢰 수준으로 추정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는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의 분산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표본의 크기가 100명이기 때문에 바로 대표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을 모른다 하더라도 대표본이기 때문에 Z분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 값을 모를 경우에 우리가 대표본이면은 표본의 분산을 대체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차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5% 신뢰 수준을 추정하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알파가 0.05이고 Z2분의 알파는 Z0.025 이퀄 1.96입니다. 따라서 M100, X바 50, 그 다음 S12, 그 다음 Z0.025 이퀄 1.96 이것을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50-1.96 곱하기 10분의 12. 왜냐하면 이게 루트 100이기 때문에 루트 100은 10이 되죠. 10분의 12. 그 다음 이쪽은 5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2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뮤는 47.648에서 52.352 이렇게 구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A 도시에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50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4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찬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80%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유권자 전체에 대한 찬성자의 비율을 95% 신뢰 수준에서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표본이 400명입니다. 따라서 대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Z분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 신뢰 수준을 추정하라,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Z0.025가 1.96이 됩니다. 따라서 P햇은 400명 중에서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P햇은 0.8입니다. N은 400, Z0.025는 1.96입니다. 따라서 모비율을 추정하는, 모비율 구간을 추정하는 공식에서 이런 공식 앞에서 이미 언급했죠. 그래서 P햇은 0.8입니다. 마이너스 Z0.025는 1.96 곱하기 루트 N 400분의 P햇 0.8 곱하기 1 마이너스 P햇 0.2 이렇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비율의 95% 신뢰 구간은 0.7608에서 0.839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와 크기 9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에 동일한 신뢰 수준 하에서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달라질지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신뢰 구간을 다루는 문제는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공식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모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시그마는 뭔지는 몰라도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와 크기 9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 크기는 n, 표본의 크기는 n인 경우하고 9n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Z2분의 알파도 두 경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신뢰 구간을, 모집단 평균 신뢰 구간을 구한다면은 여기에서 m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n과 9n 두 가지 표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 대신에 9n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9는 3이 되죠. 분모에 3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신뢰 구간의 폭이 3분지 1로 좁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66번의 정답은 신뢰 구간의 폭은 9n을 취하는 경우가 3분의 1로 좁아진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신뢰 구간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맞는 항목을 고르시오. 자, 이 신뢰 구간,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문제를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의 크기를 L이라고 한번 두면은, 신뢰 구간은 L은 윗부분, 윗 상한에서 밑에 하한 값을 빼주면은 신뢰 구간의 크기가 나오겠죠. 맨 윗부분에서 맨 밑에 부분을 빼주면 그게 바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x바는 날라가고, 그러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크기는, 폭은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린다. 이 식에서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 구간의 폭을 L-라고 했을 때 M만 2N으로 고쳐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K 곱하기 루트 2N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본래 L이 이겁니다. 본래 L에서 L-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L분의 L-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다가 L 이것을 놓고 위에다가 이걸 놓을 경우에 2K 시그마는 같기 때문에 날아가고 남는 것은 루트 2n분의 루트 n이 남습니다. 따라서 루트 n 날아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1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은 신뢰 구간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표본을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는 소리는 표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내 구간은 좁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좁아지는 것은 2배일 때는 루트 2분의 1, 3배일 때는 루트 3분의 1,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내 구간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든다. 따라서 6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실내 구간의 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한 문제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일정한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을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한다. 신뢰 구간의 폭을 5로 하기 위하여 표본의 크기가 64이어야 할 때 신뢰 구간의 폭을 1로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할지 구하시오. 표본의 크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신뢰 구간의 폭을 이 앞에서는 L이라고 두는데 여기서는 람다라고 뒀습니다. 자, 람다는 67번 문제에서 2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를 활용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64일 때 실내 구간의 폭을 1로 한다. 그러면 N1을 64로 뒀을 때 실내 구간의 폭이 바로 이것이 5다 이겁니다. 남다 1이 5. 따라서 남다 1을 5로 뒀을 때 2K 곱하기 N이 64이기 때문에 64분의 시그마, 루트 64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렇게 하면 루트 64는 8이 되고 2하고 8하고 하면 4가 되고 4, 5, 20.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K 시그마는 2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내 구간의 폭을 1로 하는, 즉 람다2를 1로 했을 때 N2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람다2를 1로 했습니다. 람다를 1로 했을 때 2K 루트 N2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럼 여기서 K 시그마 값이 이미 앞에서 2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K 시그마가 20이니까 20에다 1을 곱하면 40이 되겠죠. 40. 루트 N2분의 40이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N2는 뭐가 되겠습니까? 1600이 나오겠죠. 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실내 구간의 폭은 아주 좁아집니다. 다음은 69번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 이꼴 3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계산한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하여 모 평균 뮤에 대한 100-1-알파%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n이 400일 때 표본의 크기가 400입니다. 95% 신뢰 구간의 폭을 n이 100일 때 표본의 크기 100일 때도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면 신뢰 구간의 폭을 동일하게 합니다. 알파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 마지막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미 문제에서 시그마는 3이라는 것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실내 구간의 폭 구하는 식 이미 앞에서도 몇 차례 보셨죠. 람다 이꼴 2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400입니다. 그 다음 95% 신뢰 수준이면 K1이 1.96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람다 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폭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N이 400입니다. 분의 시그마가 3입니다. 계산하면 1.96 곱하기 10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N2 두 번째 표본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100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폭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알파를 얼마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00가로 1-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의 폭은 람다2 곱하기 람다2는 2 곱하기 이제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2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N, N은 100입니다. 시그마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5분의 3 K2가 나옵니다. 5분의 3. 일단은 K2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표본의 경우에 실내 구간의 폭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람다1과 람다2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람다1 1.96 곱하기 10분의 3과 5분의 3 K2 람다2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K2가 0.98이 나옵니다. 아까 K1은 1.96이고 K2는 0.98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K1이 1.96이었고 K2가 0.98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신뢰 수준 95%는 알파가 0.0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가 0.05라는 것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전체 면적이 1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0.05, 즉 5%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면적은 0.025, 이 부분도 0.025가 될 겁니다. 이것이 K1이고 K2가 0.98이었습니다. K2가 0.98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 면적이 합쳐서 알파가 될 겁니다. 이 면적 하나가 2분의 알파가 되고 이 면적 하나도 2분의 알파가 되는 그러한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 주어진 것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 나와 있습니다. 0.337. 그래서 전체 1에서 0.337을 2배한 이 면적을 빼주면은 바로 이 줄친 부분들의 모든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가 0.98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때 아까 Z는 0.98에서 마이너스 0.98 사이의 면적이 2 곱하기 0.337 이것은 0.674. 그럼 이 0.337이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Z가 0에서 이 값, Z가 0에서 0.98, Z가 0에서 0.98까지의 면적이 0.337입니다. 따라서 그 2배를 곱해준 0.674가 아까 하얀 부분, 가운데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면적은 1에서 0.674를 빼어준 것, 그것이 바로 알파가 됩니다. 알파는 0.326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파 값은 2번 0.326이 됩니다. 이상으로 14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